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11월 26일 오후 4시 23분인데, 이번 주에도 어, 괜찮아 보이는, 괜찮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은 종목들을 좀 가지고 왔고요. 먼저 지수 흐름부터 좀 나스닥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 관심 종목 이렇게 5가지 가져왔는데, 모트렉스, 중앙에너비스, 대창스틸, 에스트래픽, 아바코. 대창스틸은 지난주 관심 종목이었죠. 근데 이번 주에도 연속으로 가져왔는데 한 번 더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간 증시 이벤트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금요일에 또 저가 마이너스 0.7%대까지 밀리다가 약간 장 중반 이후에 회복을 해주면서 이렇게 상승 1.2% 정도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 주봉으로 보면 지금 아래 꼬리로 좀 지켜주긴 했지만 2주 연속 나온 상승을 다 뱉어낸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번 주에는 좀 상승해주는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워낙 하방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면 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만 포인트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좀 관건으로 보이는데, 만 포인트가 깨지면 일단 여기 9,700선까지는 밀릴 걸 예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좀 한 번 더 추세 전환해서 추세 우상향은 아니더라도 약간 기술적 반등이 한 요 정도 11,000에서 12,000 사이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구간이 좀 열려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도 이번 주에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관건일 것 같고, 분봉으로 보면 지금 장 초중반에 이렇게 밀렸다가 막판에 약간 매수세 들어오면서 올라준 모습이죠. 그러면서 거래량도 좀 내려가면서 빡 거래량 죽었다가 다시 들어 올리면서 거래량이 들어온 모습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저항 라인인 이 장기동 평선 라인을 뚫고 올라가 주는지 이게 좀 관건일 것 같고, 국내 증시도 아마 나스닥이 일단 방어를 좀 해줬기 때문에 내일 아마 양봉 출발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일단 나스닥은 큰 추세 안에서는 여전히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하나씩 좀 보도록 할 건데, 먼저 모트렉스라는 종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 음, 코스닥 자동차 부품 쪽이고 시총은 4천억이 조금 안 되는 모습이고 대주주 지분율 40% 정도 되는 모습인데, 어, 스마트카 자율주행 이쪽에 필수 장치, 정확히 제가 이 제품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스마트카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 것 같죠. 그러면서 최근에 애플의 카플레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이게 저도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기술 인증을 좀 획득을 했다고 하죠. 이 기사가 나오면서 어, 재무는 2019년, 20년 적자 상태였는데 올해 흑자 전환을 해서 2개 분기 연속 흑자를 지금 내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죠. 그리고 유보율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봐서는 재무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현금성 자산이 꽤 있는 듯한 모습이고,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기사가 나면서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25,900원까지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왔는데, 차트를 크게 보면 지금 2017년도쯤에 상장을 해서 코로나 때까지 빠졌다가 코로나 때 이렇게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 거래량도 대량으로 좀 들어온 모습인데, 보시면 이 거래량이 나온 위치, 그러면서 이게 단기적으로 여기가 쌍봉의 모습이 나왔는데, 이 구간이 저는 이 상장했을 때 앞 구간을 매물대를 먹는 세력의 흡수, 세력이 이제 개미들의 물량을 흡수하는 상승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이 상승 이후에 이게 약간 추세가 꺾이고 내려갈 거였으면 이평선 깨고 아래에서 다시 매집을 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 보시면 이평선을 깨지 않고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5월, 6월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왔는데, 급등이 나왔을 때 차트 크게 보시면 거래량이 없죠. 이 거래량이 없다는 건 지금 이 개미들의 물량이 없고 세력이 보시면 갭으로 띄운 뒤에 여기서 약간 밥그릇으로 좀 보면 들어 올리고 이 1번의 모습을 좀 준 게 아닌가 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고, 보시면 이 상승이 나오고 나서 거래량이 이 구간에서
크게 없었다는 건 세력이 이탈하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좀 볼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이 장기동평선 라인을 크게 이탈해주지 않으면서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그리고 우상향 추세를 유지해주면서 모든 이동평균선 정배열의 모습이죠. 그리고 차트 보시면 지금 이 상장했을 때 가격대 위 이번에 작년 재작년이죠. 이 상승이 한번 크게 나왔을 때 코로나 이후에 그 구간 위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죠. 이 구간 위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최대 이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진입을 할 수도 있고 좀 짧게 타이트하게 매매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 구름대 라인 15,800원 그게 아니라면 최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이 구간 이 구간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여기 뚫어주기 전엔 저항으로 작용했고 뚫고 나서 지지 그리고 뚫고 나서 지지 라인으로 작용했던 구간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기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윗구간에 크게 매물대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앞전 언덕 이 구간만 무난하게 넘어가 준다면 아마 추세 우상향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지금 추세가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우상향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손절 라인 잡고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우상향하는 추세 하단 손절 라인 잡는다면 15,000원 정도 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추세 유지해준다면 이 추세 하단 손절 라인 잡으시거나 구름대 라인 이 15,800원 정도 추가 조금 더 열어두신다면 단기적으로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이 15,100원대 라인, 손절 라인으로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하고 차트 크게 보면 이 위에 지금 매물대가 크게 없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상향 해주면 추가적으로 충분히 상승이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이 종목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 중앙 에너비스 보도록 할 건데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에 코스닥 석유 및 가스고 시총 1,500억 유동 주식이 그렇게 많지 않죠. 대주주 지분율이 거의 50% 가까이 되고 자사주가 또 20%가 있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율이 유동 주식이 그렇게 크지 않은 품절주예요. 그리고 석유류 판매 목적 SK 에너지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휘발유 경유 등 LPG를 매입. 그러면서 이제 SK 에너지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석유류 그리고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에 수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차트를 보시면 이미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거의 10배 가량의 대시세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세력이 이 구간에서 거래량도 들어온 걸로 봐서는 털고 나갔을 가능성도 있는데 보시면 약간 봉우리 3개를 만들고 급락이 나왔는데 급락 이후에 장기동 평균선 라인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장기동 평균선 라인을 크게 이탈해주지 않는 모습이죠. 이탈하면 바로 지지해서 올라와 주고 이탈했다가 아랫꼬리로 지켜서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저점부터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우상향 추세로도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때도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종가 기준 22% 상승이 나왔고 이거래일 연속 아랫꼬리 캔들이 나왔는데 이걸 분봉으로 보시면 상승 이후에 이 정도 구간을 지금 바닥으로 지켜주면서 금요일날 금요일날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장 초반에 거래량이 들어왔고 내려오고 박스권 그려주는 동안은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없는데 다시 종가 약간 2시 45분 이때 이후에 거래량이 좀 괜찮게 들어온 모습이죠. 그러면서 지금 분봉으로 봤을 땐 이동평균선 정배열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고 시외에서도 크진 않지만
2%대 정도 상승이 나와줬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서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유가 차트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2022년 3월까지 이렇게 올랐죠. 그래서 중앙에너비스 차트 보시면 2022년 3월까지 이렇게 오른 모습이에요. 그리고 국제유가 빠지면서 조정을 받았고, 근데 국제유가 차트를 보시면 금요일에 종가 기준 5%대, 이 구름대를 뚫어주는 종가 기준 5%대 상승이 나와줬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이 중앙에너비스도 이 국제유가 흐름을 그대로 받아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초가에 갭으로 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갭으로 뜬다면 이 갭 시초가 손절 라인으로 단타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눌러줬다가 회복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시초가에서 진입을 해보시면 괜찮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 에너비스라는 종목 이미 코로나 이후에 대시세가 이만큼이나 나왔지만 조정을 크게 받고 있지 않는 모습으로 봐서는 한 번 더 엘리어트 1파, 2파, 3파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는 대창 스틸을 볼 건데, 대창 스틸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어, 관심 종목으로 저도 수익을 좀 받고, 저번 주에도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재무 간단하게 보면 코스닥 금속 광물 시총 600억, 대주주 지분율이 62%, 꽤 높죠. 대주주 지분율이 꽤 높고, 철강제 건축자재, 그리고 산업 원자재 쪽인데, 이 대창 스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진 관련 테마로 내진 설계 바닥재 국내 유일 생산 이슈가 좀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진 관련주 최근에 상승이 많이 나온 코리아 SE랑 거의 같이 상승이 나와줬는데, 차트, 재무도 보시면 2020년도에 적자가 살짝 나오긴 했는데 다시 흑자 전환을 했고, 지금 보시면 올해 1분기, 2분기 매출이 벌써 600억 가까이 되거든요. 작년 연매출을 벌써 몇백 프로, 한 2, 300% 이상 앞서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유보율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그 차트를 크게 보면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다 지금 통으로 매집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상장을 이때 상장을 하고 저점 박스권 2,000원, 2,000원대 정도 되는 것 같고, 고점 박스권 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되는 구간에서 계속 박스권 매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유의미한 고점 대량 거래량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계속 매집봉이 계속 관찰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매집봉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다 통으로 매집일 거라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 고점 넘어가는 순간 이 종목도 최소 10,000원 이상 가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이랑 최근에 상승이 크게 나온 코리아 SE, 하이드로 리튬으로 이름을 바꿨죠. 코리아 SE, 현대사료도 카나리오 바이오로 이름을 바꿨고, 이 코리아 SE도 하이드로 리튬이라고 지금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이 하이드로 리튬 코리아 SE 상승이 나오기 전 한 8월 이때쯤 차트를 크게 보시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위아래 약간 박스권, 거래량이 우르르 터지는 모습이 안 나오고, 뒤에서도 거래량이 계속 터지면서 매집봉은 계속 출현을 하고, 오히려 이때 상승이 여기 앞에 구간을 먹는 듯한 매집으로도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고점에서 와르르 털고 나가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이런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동평균선 정배열 만들고 이렇게 상승을 해준 모습인데, 그래서 오늘 기준 이러한 차트가 만들어진 모습이죠. 근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 방금 보여드린 대창 스틸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시면 대시세가 크게 없이 박스권 매집을 진행 중이라 생각을 하고, 여기서 올라와서 이동평균선 정배열 만들고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 상태에서 양봉 한번 강하게 띄워주고 조정받다가 이동평균선 정배열 만들면서 양지사처럼 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차트랑 어 이게 지금 그 하이드로리튬 코리아 SE 상승 전 차트 모습이거든요. 보시면 어 지금 보시면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박스권 매집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대창 스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대창 스틸의 이 구간이 하이드로 리튬의 이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때까지 급락이 나왔고 그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상승 한번 해줬고 그 구간이 이 구간, 그리고 조정 주고 한 번 더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서 바로 코리아 에이스는 날아갔거든요. 근데 이 대창 스틸 같은 경우에는 상승해주고 눌러주고 코리아 리튬처럼 코리아 SE처럼 갈 거면 여기서 상승이 나왔어야 되는데 한 번 더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개미들 털어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역헤드앤 숄더 바닥 패턴이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급락한 이후에 아래에서 매집봉 띄워주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 매집봉을 먹는 상승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가져왔고, 차트 크게 보면 지금 위치에서 어, 아래 꼬리로 지켜주고 있는 라인 2,900원이거든요. 보시면 제가 저번 주에는 2,800원대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 구간이랑 비슷하게 지금 이 구간을 아래 꼬리로 계속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주고 있는 추세도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추세적으로 이 구간은 지켜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 그럼 이렇게 장기동평선 위로 올라가는 상승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위치에서 상한가 또는 20% 이상의 상승이 나오면 최소 장기동평선 돌파를 하거든요. 3,500원, 600원 이상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앞에 고점 박스권이 이 구간까지 도전을 하러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상한가까지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3,900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자리고, 이 우상향 추세적으로 보나 아래 꼬리를 지켜주는 라인으로 보나 두 구간이 겹치는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진입을 해보시면 좀 괜찮은 결과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위로는 크게 열려 있고 아래로는 손절 라인이 짧은 가성비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손절 만약에 상승이 제가 말한 대로 상승이 나오지 않더라도 손절은 좀 짧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수익이 나오면 최소 6% 7%대 이상 수익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계속 관심 있게 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는 S트래픽. S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재무 위협 분석 좀 보시면 코스닥 IT 쪽이죠. 시총 1,100억, 대주주 지분율 한 18% 정도 되고, 교통, 도로 철도 관련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유지 관리, 교통 솔루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무는 계속 안 좋은 모습인데 다행히 올해 2분기에 흑자 전환을 좀 한 모습이고, 재무가 그렇게 안정적인 회사는 아닌 것 같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크게 보면 최근에 상승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상승이 나온 이슈를 좀 보니까 최근에 이 S트래픽이 SS 차저라는 브랜드로 전기차 충전소 구축 사업을 영위하는 전기차 충전 사업 물적 분할을 진행 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상승 이슈가 나왔을 때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전기차 인프라 테마 좀 요새 많이 나오고 있죠. 충전소 관련 제가 최근에 분석해드린 RT캐스트도 그렇고 지금 전기차 인프라 충전소 관련 테마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롯데 현대차그룹 뭐 3천억 투자 초고속 충전기 5,000대 설치 강세 이렇게 또 이슈가 있었고, S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초광대역 무선 통신 기술을 충전 시스템에 적용해 전기차 필수인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와 연계를 통해 충전을 위한 회원 인증이 가능하다. 이러면서 좀 수혜 부각이 좀 될 거라고 해서 최근에 상승이 나왔는데, 차트 크게 보시면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대시세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17,000원대부터 코로나 때까지 이렇게 우하락 추세가 진행이 됐고 코로나 때 들어 올렸는데 이때 2,000원 정도에서 8,000원 정도까지 4배 정도 올라가는 400%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 이 고점에서 그렇게 유의미한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고,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우하락 추세가 진행되면서 다시
이 코로나 때 가격보다 조금 더 위긴 하지만 그 수준에 위치한 3,000원대까지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3,000원대에서 지금 바닥 다지면서 지지받다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는데 차트를 보면 이 2021년도 3월, 8월 이 8, 9천원대 상승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었는데 올해 8월 달에 점 상한가 그리고 점 상한가 이후에 시초가 15% 장대 연봉 매집봉이 나왔거든요. 이 매집봉이 저는 이게 매집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 6,300원 정도 되는 부분까지 찌른 거로 보여요. 그러면 이 아래 라인, 여기 아래 라인, 여기까지는 물량을 좀 테스트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집봉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집봉 이후에 급락을 줬는데 거의 반토막이 났죠. 50%. 그러면서 3,000원대에서 지지가 나왔고 아래에서 매집봉 한 번 상한가로 들어 올리면서 지금 상승 조정, 상승 조정 또 한 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가져왔고 지금 위치에서는 224일선 이 검은색 장기동 평균선 224일선인 4,300원 정도 타이트하게 하면 4,3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으셔도 될 것 같고 조금 더 내려와도 4,200원대 네, 한 요 정도 4,250원 정도 앞에서 올라가기 전 저항 라인이었고 뚫어주고 지지가 나왔었고 뚫기 전에 또 저항 라인이었고 그리고 지금 지켜주고 있는 이 구간 최대 4,250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제가 말한 대로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급락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구간 기다리셨다가 이 구간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손절 라인은 짧고 위로는 장기동 평균선까지 열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가성비가 괜찮은 위치에 있는 종목이죠. 아,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바로 이어서 시작할게요. S트래픽은 아래로는 손절 라인이 짧고 마찬가지로 위로는 수익 구간이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가성비가 좋은 위치에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 아바코 보도록 할 건데 아바코 같은 경우에 코스닥 제조 디스플레이 관련 쪽이고 총은 한 2,600억, 대주주 지분율 28%, 디스플레이, LCD, OLED 그리고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외에도 반도체 2차 전지, 뭐 MLCC 장비 사업 영역 확대 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왔었는데 급등이 나온 이슈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27% 정도 급증했다는 소식을 세력이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지금 2005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코로나 때 이렇게 우하락 추세 진행되다가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왔죠. 6배 정도, 600% 정도 오르는 상승이 나왔는데 보시면 그렇게 고점에서 유의미한 거래량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크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세력이 아직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 차트 그림 되게 좀 낯이 익지 않나요? 최근에 급등이 나온 금양이랑 차트가 좀 비슷한 모습이거든요. 금양 보시면 어 이게 금양 급등하기 전에 차트 모습이거든요. 금양 보시면 코로나 때 이렇게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눌러주고 장기이동 평균선을 그렇게 크게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바코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코로나 때 이렇게 올라가서 들어 올리고 장기이동 평균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죠. 그러면서 지금 세력이 10,000원 정도 되는 위치를 저점으로 지켜주고 단기 고점은 한 14,000원 정도로 이렇게 박스권을 줄여줬었던 모습인데 보시면 이동평균선들을 이렇게 위아래 파동을 주면서 이평을 다 모아주죠. 이동평균선을 모아주고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슈팅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바코 같은 경우에 이 그림이
지금 금양이랑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에요. 코로나 때 이렇게 눌렀다가 들어 올리고, 어, 차트를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러분 보이시나요? 똑같죠? 코로나 때 급락해서 들어 올리고, 급락해서 들어 올리고, 이때도 상승이 600% 이상 나왔거든요. 눌러주는데 장기동 평균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금양, 장기동 평균선을 크게 이탈해주지 않죠. 아래 차트가 금양인데, 그리고 이동 평균선 모아주고 급등, 그리고 그 전고점을 넘어가죠. 그래서 지금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고점을 아직 넘어가지는 못한 모습인데, 어, 이때 단기적으로 위아래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이 구간, 여기서는 지지가 나왔었고, 여기서는 지지가 나왔었고, 이때는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 이 구간을 지금 가져오면 아래 꼬리를 또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16,2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시면 여전히 좋은 위치에 있고, 모든 이동평균선 이제 이격도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금양과 같이 대상승이 안 나올 거란 어, 대상승이 나오지 않을 거란 또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바닥권 그리고 고점 라인 박스권 돌파를 해주는 강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받고 추가적인 상승 레일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아바코라는 종목도 이 박스권 라인 가격이 10,000원대인데 6배 7배 오른다. 6만원 7만원 가지 말란 법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되 이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지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 막 금양처럼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니라 금양처럼 날아갈 가능성이 있겠죠. 이 금양이란 종목이랑 차트가 워낙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급락이 준다. 급락을 줘서 내려온다. 내려오면 다시 이 만원대에서 만원에서 12,000원 되는 이 구간에서 분할로 접근하셔서 담으면 괜찮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코로나 이후에 고점에서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 이 앞에 이 고점 라인에 물려있는 개미들의 물량을 받은 매집봉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소 여기서 4~5배 이상 올라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봐도 1월 20일 2021년 1월 20일 이때인데 지금 금양 같은 경우에도 이때가 그쯤 되는 것 같거든요. 금양 차트 보면 너무 올라서 보이지가 않죠. 이때가 언제냐? 7월 25일 기준으로 볼게요. 네, 마찬가지로 12월 말이네요. 이 그림이랑 보시면 금양은 이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2020년 12월이네요. 그래서 아바코도 오늘 기준으로 보면 시기적으로도 약간 겹치는 비슷한 구간이죠. 2020년 12월, 이거는 2021년 1월. 그렇기 때문에 금양이랑 굉장히 차트가 비슷하고 저도 소액으로나마 좀 진입을 해볼까 생각 중이기 때문에 이 고점을 넘어간다. 고점 넘어가면 그때 진입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여기 돌파해주고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제 이동평균선 정배열 만들고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버티고 있는 모습이죠. 안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이 괜찮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최대 16,20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미 상승이 꽤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손절 라인 정하셔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주간 증시 이벤트 좀 보도록 할 건데, 이번 주에는 중간 선거랑 10월 CPI 발표가 있죠. 그래서 고용이 여전히 탄탄하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연준이 12월 속도 조절을 할 거라는 거에 가능성을 좀 열어주고 있죠. 그리고 어, 파월 의장 이후에도 많은 연준 당국자들이 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 했지만 최종 금리는 높아질 수 있다 경고를 했고, 그리고 10일에 발표되는 10월 CPI에서 12월 금리 인상 폭에 대한 힌트를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올라서 전달보다는 둔화됐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높게 나오면 이제 또 급락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CPI 발표할 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어, 금리 인상 수혜주, 푸른저축은행, 그리고 제지은행 같은 종목들 지켜보시고, 그리고 원래 제지은행,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이번 파월 발언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제시를 해드릴까 했다가 이 자리에 있어서 손절라인 타이트하게 진입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시를 해드릴까 하다가 안 했는데 바로 다음날 시가 8% 상승이 나와줬죠. 연준 FOMC 이후에 마찬가지로 푸른저축은행도 푸른저축은행도 바로 시가 10%, 11%까지 상승이 나와줬죠. 이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CPI 발표될 때는 금리 인상 관련주들 주의 깊게 보시고, 그리고 어 그리고 이번 달에 12월 FOMC는 12월 13, 14일에 있다고 하는데 11월 CPI가 13일에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10월 CPI가 소폭 둔화하는데 그친다면 12월 FOMC까지도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8일에는 중간선거가 있고 중간선거 이후에는 결과에 상관없이 몇 달간 주가가 오르는 경향을 보였다. 이건 통계적인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중간선거 이후에 올라갈지.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는 공화당이 상원 하원에서 모두 승리해 의회를 장악할 경우 주가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을 했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재정 부양책을 확대해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반면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이러한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공화당이 이기는지 민주당이 이기는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지금 폐쇄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엄격한 코로나 정책 유지했으나 완화할 경우 시장을 짓누른 세계 경기 둔화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일자별로 이렇게 또 일정이 있는데 이걸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어, 이걸 빼먹었네요. 잠시만요. 월요일에는 뭐 고용 추세 지수, 소비자 신용, 그리고 연준 총재들 연설이 있고, 그리고 일하는 업체들 실적 발표, 그리고 화요일 날 중간 선거가 있죠. 중간 선거 있고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뭐 루시드, 뭐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뭐 등등 실적 발표 있고, 수요일에도 이제 연준 은행들 연설이나 발언이 좀 있고, 리비안 전기차, 혼다모터스, 리비안, 그리고 루시드 이 전기차 쪽 실적 발표가 좀 있죠. 그리고 아디다스도 있고, 그리고 목요일에는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발표, 그리고 엄청 중요한 CPI 발표 있고, 또 총재들 이렇게 연설이 있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제 연준이 주요 지표를 활용하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이러한 이슈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국내 증시가 추가 하락이 좀 안 나오고 적어도 박스권을 그리면서 옆으로 가주는 그림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나스닥에 비해서 코스닥은 좀 힘들었지만 코스피는 좀 그래도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지지를 받고 있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일단 저희가 코스닥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코스피가 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 코스닥은 자동으로 아마 따라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추세로 올라가지고 있는데 결국엔 이렇게 상승 세기형에는 다음에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가면 한 번 더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세경으로 올라가지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그리고 여기서 위로 뚫지 말라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그래도 비중을 조절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겠죠. 아직 이 하락 추세가 크게 보면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추세를 돌려야겠죠. 이 하락한 이 추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수적으로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에도 좀 증시가 좋은 흐름이 있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